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이나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통장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네, 2026년이 시작된 지금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라면 어느 날 은행에 가셔도 본인 돈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장과 도장만 들고 은행에 가시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거래야 예전과 똑같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2026년 금융 환경은 여러분이 알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장담컨대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 혼자 처리하자니 복잡한 절차가 막막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내 돈인데 그냥 마음대로 못 쓰는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입니다. 종이 통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하반기부터 농협과 우체국에서 디지털 통장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2026년부터는 신규 종이통장 발급이 더욱 제한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체 인증, 모바일, 본인 인증이 기본이 되면서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휴대폰 인증을 못하면 본인님을 증명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제 혜택의 축소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5.4%가 전액 면제되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절세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가입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금융사기의 고도화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60대 이상 시니어층입니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지식은 부족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일까요? 네,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은 점점 금융소외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대한민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윤지시 65세 이상 고령층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100명 중 70명은 여전히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야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 창구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은행 지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은행 찾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25년 12월 한 달간 신규 가입 건수가 전달 대비 25% 이상 급증했습니다.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은 더 이상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미루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금융제도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급증했고 그중 상당수가 60대 이상 피해자였습니다. 다행히 8월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 시행으로 10월과 11월 피해 건수가 30%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수천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직면한 금융 현실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종이 통장과 도장이 편하셨던 것,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얼굴을 보며 거래하시던 것, 그것이 수십 년간 익숙해진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고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치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다가 망설이는 사이에 기차는 떠나버리고 다음 기차를 타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아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절감하기 위해 지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2026년 3월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물이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안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습관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맡기면 되겠지,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되겠지,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결국 금융소외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녀라도 매번 부모님의 은행 업무를 대신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독립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즉시 은행에 방문하셔서 본인 인증수단을 점검하십시오. 모바일 본인 인증이 되어 있는지, 생체 인증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많은 은행에서 통장과 도장만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시고 신분증도 챙기십시오. 한 번만 등록해 두시면 앞으로 훨씬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2026년 2분기부터는 우체국에서도 4대 시중은행의 대출과 예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전국 20여 개 거점 우체국에서 은행 대리업이 시행됩니다. 은행이 멀리 있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도 본인 인증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점검하십시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기준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 계신 분은 2078년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입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5천만 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셋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정부와 금융권이 아무리 대책을 강화해도 결국 마지막 방어선은 본인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해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클릭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가족이나 은행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부는 202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길입니다. 종이 통장과 도장만 믿고 디지털 인증은 어렵다며 피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당장은 편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도 없고 익숙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고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본인 인증을 등록하고 내 금융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본인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챙겨서 가까운 농협이나 은행에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모바일 인증 등록하고 싶습니다. 제 통장 상태도 점검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2026년 달라진 금융 환경에서 당당하게 내 자산을 지키는 시니어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